네, 이번에는 전문가처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공부는 재능이야. 타고난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현재 교육, 교육자들과 인지과학자들은 공부는 타고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거의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위인전을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대단한 부분들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타이거 우즈는 대부분 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타이거 우즈가 PGA 48승을 한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데, 타이거 우즈는요 사실 단순히 그냥 천재가 아니었어요. 태어난 지 6개월 때부터 아버지가 골프채를 쥐어주고, 그리고 골프하는 모습을 우즈한테 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고 계속 그거에만 매진을 했기 때문에 타이거 우즈는 지금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많은 부와 이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거 우즈는 최근에 계속 우승을 못하다가 11년 만에 우승을 했어요, 작년에. 이런 모습을 봐도 끊임없이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연구하고 노력형 천재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네. 따라서 우리는 재능이라는 것은 지금 우주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학습의 결과물로 만들어집니다. 이걸 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 두뇌에 이 미엘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엘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미엘린이라는 얘기 처음 들으신 분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미엘린은요, 뇌 속에 뉴런을 감싸고 있는, 이 신경세포 뉴런을 감싸고 있는 피복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엘린이. 옛날에는 뉴런과 시냅스 이거에만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다면, 현재 어떤 재능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미엘린이라는 부분에 주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엘린이 두꺼우면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들보다 50배에서 100배의 속도로 전기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50배, 100배라면 엄청난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미엘린을 두껍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미엘린을 어떻게 두껍게 만드냐? 바로 정확한 신호를 계속해서 주는 그런 학습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신호. 정확한 신호라는 게 뭐냐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난 이거를 달성해야지만 해야지. 그리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계속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고요. 또한 나의 그냥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코치나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교정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느리더라도 그런 의식적인 반복 행위를 스스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적으로 나의 실행을 옮기는 제대로 된 학습만이 우리의 미엘린을 두껍게 만들고, 그게 바로 정확한 신호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 처음에는 느리게 의식적으로 했는데 점점 그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해요. 그 빨라진다는 거는 미엘린이 두꺼워졌다는 거고, 그 미엘린이 두꺼워졌다라고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 미엘린이라는 부분 때문에 어떤 그 행위를 할 때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현재 젓가락질을 하고 자전거를 타는 것 같이 그런 절차적인 지식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은. 그런 거는 사실 자전거는 3년 뒤에 타도 5년 뒤에 타도 10년 뒤에 타도 우린 타잖아요. 공부라는 것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공부 능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그런 방법만 알려주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는 잘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네. 따라서 공부에 대한 전문가가 되려면 절대 쉽고 빠른 길은 선택하지 않는다. 한번 책을 읽을 때 제대로 이해하려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미엘린이 두꺼워지지. 단순히 오늘 공부한 거에 책을 읽은 거에 만족해야 하는 공부를 시키시면 안 돼요. 또한 항상 공부의 목표를 정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스탠버드 대학교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두 집단 중에서 한 집단은 너는 왜 공부를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시켰어요. 한 집단은 그냥 시험을 보게 했고. 근데 놀랍게도 그 공부의 목표, 어떻게 공부했는지 등등의 짧은 설문조사를 한 집단이 A 플러스를 받은 비중이 훨씬 더 높았어요. 따라서 공부든 독서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을 하는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정하는 것은 우리의 메타인지를 향상시킨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익숙하면 안 돼요. 계속 끊임없이 내가 왜 이 부분이 내가 잘 못하고 있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틀렸다고 하더라도 답안지 읽고 아 이렇구나 하고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어떤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틀렸지? 내 생각이 어떤 부분에서 이 문제를 틀리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사고를 해야지만 그 학생들은 발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어머니들 착각하실 수 있는 게 그냥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문가의 또 교사의 도움을 받고 그런 걸 바탕으로 또 다시 실행해 나가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코치와 교사한테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단순히 혼자 해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더 빨리 그 학생이 교정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두뇌가 좋아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냥 하는 얘기만은 아니에요.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이건 누구나 통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아셨죠? 네.